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죠. 매달 25일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만 지나면 카드값이다, 공과금이다 해서 순식간에 사라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안 모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정진우도 30대 초반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고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를 모르는 성실함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가난하게 만드는 죄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은 바로 그 착각을 산산조각 내는 이야기입니다. 투기는 위험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려주죠. 많은 분들이 재테크라고 하면 대박 종목을 찾거나 비트코인 같은 걸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하지만 아기곰 저자는 말합니다. 재테크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물을 담으려면 물통이 멀쩡해야 하는데 우리는 구멍난 물통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지키고 불리는 시스템이 먼저라는 겁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잣돈, 시드머니입니다. 여러분, 1억 원을 모으는 것과 1억 원을 2억 원으로 불리는 것 중 무엇이 더 힘들까요? 놀랍게도 0원에서 1억 원을 만드는 게 훨씬 힘듭니다. 눈덩이를 굴려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조그만 눈뭉치를 만드는 게 제일 손시렵고 힘들죠.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부터는 굴리기만 해도 알아서 커집니다.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독해져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를 못해서 가난한 거라고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50만 원 저축하는 게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 다 쓰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부자가 되는 속도는 저축률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저축률은 몇 %입니까? 물론 힘들죠. 친구들은 신상차 뽑아서 놀러가고 인스타그램에는 오마카세 사진이 올라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 초기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왜 우린 못하냐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미래의 자유를 위한 티켓이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그건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비싼 세금입니다. 종잣돈을 모았다면 이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바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언제 사야 가장 쌀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바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기곰님은 강조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을 빼놓고 재테크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집값 너무 비싸다, 폭락할 거다 라고 말하며 전세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보세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는 오르는 게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거 안정성이 있어야 다른 투자도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빚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저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소비를 위해 빌리는 빚은 독이지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으키는 대출은 레버리지, 즉 지렛대입니다. 5살 제 딸아이도 무거운 돌을 들 때 지렛대를 쓰면 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대출은 나의 자산 증식 속도를 당겨주는 도구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온갖 소음이 들려옵니다. 뉴스는 늘 공포를 팔거든요. 금리가 오른다, 전쟁이 났다, 경제 위기다. 이런 소식에 일희일비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기회일 수 있고 남들이 환호할 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 가치에 집중하세요. 환경 설정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맨날 신세 한탄하고 사회 탓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의 생각을 배워야 하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관계. 그게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바로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처음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는데 운 좋게 대박이 난 경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무리하게 베팅하죠. 그러다 한 번에 모든 걸 잃습니다. 아기곰님은 운과 실력을 냉정하게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시장은 반드시 복수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 사라고 해서 샀다가 물리면 누구 탓은 하시겠습니까?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납니다. 저도 매일 새벽 경제신문을 읽습니다. 그 지루한 시간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20대, 30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에 게임하고 넷플릭스만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진 않나요? 지금 흘려보낸 시간이 나중에 뼈아픈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결혼하신 분들 혹은 결혼을 앞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테크는 부부가 함께하는 2인 삼각 경기입니다. 한 명은 절약하는데 한 명은 펑펑 쓴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합니다. 저도 아내와 매달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상을 봐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다 읽고 나서 좋은 말이네 하고 덮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1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쪼개고 불필요한 카드 하나를 자르세요. 작은 실행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계좌가 파랗게 멍들 때도 있죠. 그럴 때 포기하면 실패로 끝나지만 버티고 공부하면 경험이 됩니다. 저라고 실패가 없었을까요? 숱한 실패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다시 펴는 마음입니다. 재테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저는 제 딸에게 돈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지혜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치열하게 사는 모습,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해주자고요.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비싼 차, 좋은 집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함이죠. 아기곰님도 강조합니다. 재테크의 목적은 행복이라고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를 샀어야 했는데, 후에는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재테크 시작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10년 뒤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심으세요.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적용된 지식만이 힘입니다. 아기곰의 법칙들을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움직이세요. 투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끈기와 인내, 이것이 부자들의 진짜 비기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위기는 올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모든 위기 뒤에는 거대한 자산 상승이 있었다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박앤세일 기간이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현금을 모으고 공부하며 기회를 노리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과 방향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 정진우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가짐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통장을 열어보세요.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으세요. 그 작은 행동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기곰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